저들은 기껏 해봐야 역풍이 불어봤자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에 대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대비책도 마련을 했을 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던 거죠. 조요토미 히데요시 병신수기 이라는 며칠까지 시민들이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병신수기는 진짜 누가 진 거죠? 예.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 약간 후에 어투는 목사님 어투인데요. 네, 진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법개혁 얘기는 잘 못했어요. 그러게요. 예. 사법부를 건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럼요. 검찰개혁 네. 정도만 얘기했지. 네. 근데 조희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들이 알아서. 왜 우리는 개혁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꼴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게. 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인편으로까지 소환장 전달을 시도하면서 속도를 냈던 법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등의 법원을 향한 압박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을 하자 법원 내부방에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원에서의 동요가 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라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저 글 쓴 이가 바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인데 아, 정말 예. 주옥 같은 판사님이세요. 저 사람이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저기 법관 대표자 회의가 딱 결성이 되기 시작했으면 큰일 났죠. 조희대뿐만 예. 아니라 대법관들 전부 다 다 옷 벗어야 옷 벗어야 됩니다.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충식이요. 예. 예. 그러다가 정말 매우 놀라운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첩보는 저희 취재팀에게 지난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서 곧바로 모처에서 4명의 사람이 회동을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4명 중에 한 명은 김충식 형일 테고요. 네, 예. 취재 첩보원은 그 자리에 참석한 4명의 명단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취재팀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첩보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이가 이대로 죽으면 이제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다 죽거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한 2차 내란 작전이 네. 이제 거기서 설계가 된 거예요. 고동법원 공보팀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웃긴데요. 보복 공보관 풀입니다라고 올라왔던 거였는데 저 1번은 이해를 하겠어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고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요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 저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 말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지금 5월 15일에 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스스로 네. 예.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자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는데 네. 네. 저 2번 항목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 2번 항목을 보시자면은 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독립하여가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즉 대법원과 선긋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네. 저 굳이- 얘기는 뭐 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내외부에 압력이 없다면 저런 결정을 안 했을 거다라고 만인이 볼 거라는 그렇죠. 걸 자기들 네. 스스로 저렇게 쓴 거잖아요. 저렇게 네. 하나만한 얘기를 집어넣은 걸 보니까 아 네. 얘네들이 똥줄이 탔구나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번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법관들을 탄핵은 뭐라 안 하겠는데 네. 왜 엄한 우리 고법 판사들까지 예, 탄핵하라고 하느냐?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잘못 없어. 이런 희대의 개망신 사건일 뿐이다. 법원이 이 조여오는 시민들의 분노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고 감당 못했어요. 이러다가는 대법관들은 물론이고 고법 판사들까지 줄줄이 짜잡아서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네. 만약 이 첩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원이 발칵 뒤집혀질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고법이 대법원과 선긋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기를 변경한 것이 아닐까 강력하게 추론해 봅니다. 자, 예. 이제 말씀하실 내용을 제가 사전에 예. 들었는데 네. 네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네. 야
이건 진짜 네. 이건 핵폭탄 정도가 네.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똥줄이 탔냐면 자 예. 화면을 보십시오. 네. 기일 변경을 5월 7일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근데 속보는 언론 속보는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신청은 11시에 했거든요. 네. 그 사건,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접수를 기재하기도 전에 미리 기일 변경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네. 기일을 변경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거를 그냥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야. 이재명 사건만 왜 이렇게 신속해? 네. 응? 예. 자, 우선 취재 첫 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예, 네.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하시고 일단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결정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때쯤 조리들 해방원장하고 자우상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비대위원님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주위계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내면사님 다음 대통령은 내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요새 그런 얘기가 내가 자, 방금 그러니까 다시 네, 한번 네. 조희대 네. 그리고 네, 네. 김충식 네. 그리고 정상명 네. 한덕수 네. 정상명이 누구냐 전 검찰총장이고 네. 예. 이 사람이 주례를 받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 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첩보원은 지난 4월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고 얼마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네. 국무총리, 정상면 전 검찰총장, 김충식 원장 등이 점심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확인을 해보니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제2부에 자동 배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실제로도 수석 재판 연구관이 그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2부 재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예. 그리고 바로 네. 이번에 그 무죄 네, 예, 이재명 예. 사건의 원심이 무죄 판결이 옳다는 의견을 네. 내신 2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예. 아, 다른 한 분은 네. 이흥구 대법관이고 네,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래 오경미 재판장의 지휘로 진행될 재판 지휘권을 자신이 뺏어온 거죠. 네. 그저 거기 재판장이 오경미고 주심이 박영재인데 네. 네. 이게 사실은 재판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재판장이 오경미면 이건 뭐 산통이 다 깨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이걸 전원합의체로 그걸 뺏어갖고 전원합의체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 조희대가 예. 만약에 오경미 재판장의 소송 지휘 하에서는 다른 2부 대법관들이 유죄 의견이었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일은 절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재판관이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예.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했는데 정확히는 판결과 그 절차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선 전에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 지휘권을 날치게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소부로 우선 배당이 되고 네. 그러다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데 네. 소부로 가서 이 심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져가 버린 가져가 거예요. 버리죠. 2시간 만에. 중요한 맞습니다. 그 예. 내규를 네. 위반한 거죠. 위반하는 네, 것이고 네. 이게 법 위반이죠. 네. 자, 이제 열공에 제보한 취재 첩보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일은 뻔한 것이었고요. 사실관계를 막 확인하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 고법의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기일 연기. 네. 예. 자, 문제는 이들 4명이 만약 회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를 실현할 사람으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온 한덕수겠네. 그게 바로 한덕수인 것 같은데요. 최근 한덕수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났죠. 네. 그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낙연은 한덕수와 개헌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해서 3년만 하겠다, 대통령을. 과도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자기와 또 일치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추진 방향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미친 듯이 산업계 사법부를 파괴하고 사법권마저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사나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나이값을 못하네 그 인간.